하겠습니다. 그럼 침묵의 주역분들 모시겠습니다. 정지우 감독님과 배우분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먼저 감독님께서 여기 계신 관객분들과 생중계를 통해 지켜보고 계신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침묵을 연출한 정지우 감독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관객분들 그리고 전국에서 이 중계 화면을 보고 계신 관객들이 침묵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유료 관객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민식 배우님께서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앞서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드리셨지만 우리가 참 아끼는 후배 오늘 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무대에 섰습니다. 소식을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쪼록 우리의 소중했던 배우 김지혁 군을 우리가 추모하는 자리도 같이 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침묵에서 최희정 역을 맡은 박신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짧은 시간이나마 침묵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준열입니다. 영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뜻깊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동성 씨 역의 박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미라 역을 맡은 이수경입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얘기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승길 역을 연기한 조한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통해서 조금 따뜻해 주셨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대화는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과 함께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저희 함께하고 계신 분들과 중계를 통해 보고 계신 분들 모두 이 스포일러 부분에 대해서 침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화 스틸 보면서 저희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스틸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스틸은 사건의 시작인데요. 미라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을 둘러싸고 이 침묵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최민식 씨, 유나의 죽음으로 이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랑하는 연인이 죽고 거기다 딸이 용의자가 된 이 상황, 임태산의 심정을 좀 어떻게 표현하시려고 하셨나요? 돈과 권력을 향해서 평생을 질주했던 남자죠. 아마 제가 예상컨대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느껴본 사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임미라 딸과의 관계는 그동안은 미라의 현금 인출기 정도의 관계, 명목상 부녀지간이었지 어떤 살가운 대화 한 번 제대로 못했던 그런 관계에서 유나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고 그 사건의 중심에 미라가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는 걸 목도하고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통 앞에 마주섰을 것 같아요. 그 태산그룹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면서 수도 없는 난관과 고난이 있었겠지만 차원이 다른 성으로 인간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희정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차고 정의감 넘치는 인물이었는데요. 아마 거의 유일하게 미라의 무죄를 확신하는 인물이었어요. 박신혜 씨께서는 이 최희정 변호사라는 인물을 좀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단순히 수임료를 받고자 일하는 그런 변호사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사람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변호사였던 것 같아요. 특히 미라와의 관계는 그저 변호사와 가해자로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미라의 과외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철부지 어린 미라를 조금 더 가까이서 지켜봐 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미라의 무죄를 미라가 죄가 없음을 믿고 일에 임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더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저는 미라와 유나가 클럽에서 이 대결이라고 할까요? 마주치는 그 씬이 굉장히 강렬했는데 연기하시면서는 어떠셨나요? 저는 보는 입장에서는 불과 불이 맞부딪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현장 어떠셨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이렇게 격한 신이 될 줄 모르고 있었는데 찍다 보면서 계속 다른 이제 좀 다른 버전 계속 찍다 보니까 영화에 나온 버전이 나왔는데 한희 언니 보시는 분들도 놀라셨겠지만 바로 앞에 있던 저도 너무 놀라서 막 부들부들 막 떨면서 연기를 했었어요. 감독님께서는 현장에서 지켜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여러 버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배우님 말씀을 들어보니 에너지를 좀 몰아붙이시려고 하신 측면이 있으셨나요? 어떠셨죠? 아니요, 특별히 더 임팩트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보기보다는 두 배우들이 캐릭터 안에 정말 훌륭하게 녹아들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그들이 그냥 그 상태를 놔두면서 보기만 했던 편인데요. 점점 커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수경 배우가 이한희 배우의 그 연기에 굉장히 놀랐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건대는 먼저 불꽃을 틔운 것은 이수경 배우의 연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수경 배우의 불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이한희 배우가 멈출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두 사람의 그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고 좋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 스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태산의 위기인데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진실을 추적하면서 딸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펼쳐졌는데요. 최민식 씨, 임태산은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자신을 위협하는 상대 앞에서도 전혀 막힘이 없었는데요. 연기하시면서 가장 임태산스럽다라고 생각했던 장면이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임태산스럽다라는 어떤 느낌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언급했었지만은
생애 처음으로 겪어보는 종류의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드디어 딸이라는 존재가 가슴속에 들어왔을 때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됐죠. 참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놓고 볼 때 평범한 우리가 일반 사람 같았으면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식음을 전폐해야 될 상황인데 임태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통은 고통대로 느낄 수 있는 가슴이 있고 또 머리는 이것을 또 용의주도하게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철저한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것은 어떤 절박함에서 나오는 행동일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본인으로 인해서 벌어진 비극이라는 인식을 하는 순간 죽은 사람에 대한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딸이라도 평생 사형수라는 그 멍에를 쓰고 살아가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에, 그 절실했던 생각에 방법이야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비도덕적인 방법을 통해서 딸에게 면죄부를 주지만 그걸 자신이 이룬 모든 그 어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스스로가 자폭하게 되는 그런 점이 임태산스럽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동명이라는 캐릭터 참 독특했어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임태산 회장에게도 반말을 하고 자신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인물이었는데, 연기하시는 입장에서는 김동명이라는 캐릭터 좀 어떻게 그리고 싶으셨나요? 일단 밉지 않게 보이는 게 저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한 여자를 이제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거고, 그게 이제 좀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그 마음만큼은 굉장히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되게 지켜주고 싶었고, 그 마음이 이렇게 어긋나지 않도록 해서 모든 사건의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오직 그 사람만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그런 인물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감독님께서는 굉장히 순정한 캐릭터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셨는데, 그 순정이 유준열 씨를 통해서 잘 드러난 것 같으신가요? 네, 물론입니다. 그 유준열 씨가 맡은 김동명이라는 캐릭터는 임태산의 입장에서 보면 영화의 중반까지 가장 큰 장애의 어떤 장애물로서 작동을 해야 됐거든요. 협상이 불가능한, 그리고 조절이 불가능한 존재여야 되는데 임태산의 캐릭터로 봤을 때 똑같은 돈, 권력 이런 것으로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예상 불가능한 상태의 어떤 고유하고 특별한 인물이 필요했는데, 그 인물이 유준열 배우가 얘기했듯이 밉지 않고 결국 임태산의 커다란 변화의 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되기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운 캐릭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캐릭터를 순정한 팬이라는 말로 규정을 했고, 그것을 유준열 배우가 정말 멋지게 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해준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태산에게 굉장한 위협이 되는 금성식 검사를 연기하셨는데, 그 맞붙는 씬에서 내지르는 에너지가 상당하셨어요. 최민식 씨하고는 어떠셨나요? 저 장면에서 호흡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때가 최민 선배님이랑 아마 처음 이렇게 붙는 씬이었던 걸 기억이 나는데,
예, 되게 속 시원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돈이랑 권력을 다 가진 남자에게 그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어떤 그 기분이 되게 좀 되게 즐거웠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생겨서 좀 더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볼 수 없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잘 풀리는지 모르겠지만 예. 사실은 현실에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선배님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나도 맨날 뭐 이렇게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는데 자기 신념으로 그거를 극복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가 되게 즐거운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조한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태상 회장의 수족과도 같은 비서를 연기하셨는데 어눌하고 좀 어느 순간에는 무섭게도 느껴지는 인물이고 이 인물이 등장할 때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해지는 그런 긴장감까지 자아내는 캐릭터였어요.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의도하신 캐릭터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감독님께서 사실은 이제 촬영이 시작된 다음에 초반에 조금 어느 정도 완성됐다 그럴까 감독님하고 촬영 진행된 이후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저는 뭐 정승길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뭐 그렇게 보이셨다면 의도한 대로 성공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냥 임태산이 종교라고 할까?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외로운 사람일 것 같고 가족도 없고 지킬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뭐 약간 뭐랄까 동물로 치면 유기견 같은. 네. 그래서 아마 유기견들이 이렇게 주인한테 더 많이 충성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약간 그 종이 뭡니까? 조용히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깔끔하고 세련된 우리가 흔히 보아온 그런 비서나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그래서 좀 뭐 다른 면들은 어수룩하고 어눌하고 외모도 전혀 신경 쓰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옷도 그냥 임태산 회장님이 뭐 던져주면 입고 뭐 그냥 그러고 다닐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봤습니다. 네. 극 속에서의 관계성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저희가 방금 확인했는데요. 그럼 다음 스틸 보면서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관객들을 혼란에 빠뜨린 순간이죠. 침묵의 순간인데요. 이 법정씬은 보는 내내 굉장히 속도감 있고 긴장감 느껴졌어요. 특히 박신혜 씨가 연기한 최희정 변호사가 이제 용의자를 몰아가는 그 장면이 법정 드라마에서 흔히 표현되는 하이라이트 같이 느껴졌는데요. 그 씬에서 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기하시려고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영화에서 표현이 되지는 않았었지만 미라의 과외 선생님을 하면서 희정은 분명 정승길 아저씨와도 인연이 있는 관계거든요. 용의선상에서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런 정승길 아저씨가 용의자의 선상에 오르면서 희정은 어떻게 하면 정승길의 자백을 받아낼 수 있을까 굉장히 좀 골머리를 썼는데요. 실제로 내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을 취조하는 것 자체가 매우 희정이로서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과 함께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승길에게 자백을 받아내는 굉장히 고심하는 그런 희정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연기할 수 있을까. 굉장히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장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버전으로 테이크를 이제 반복을 해 나가면서 답을 얻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긴장도 많이 했었고 오케이 사인을 받고 나서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정승길의 자백을 받아내면서의 그 뭐랄까요, 성취감? 굉장히 짜릿함을 맛볼 수 있었던 씬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감독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 순간 정말 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알 수 없는 감정이 휩싸여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네, 개인적으로 찍고 나서도 매우 뿌듯하고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최민식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태산 회장이 증인석에 앉으면서 지금까지 보았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관객들께 보여주고 계신데요. 사실 이 임태산 캐릭터를 연기하시는 데 있어서 사건 발생 이후에는 좀 숨기면서도 또 동시에 드러내야 하는 지점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폭발적으로 터져났던 것이 저 장면이었을 것 같은데 연기하시면서는 어떠셨나요? 좀 어떤 부분에 가장 좀 중점을 둬야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 모든 어떤 이런 것을 다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철저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침묵이라는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페이크인 것 같아요. 이것을 다 덮고 속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미라를 구하고 그리고 그 벌을 대신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정지우 감독에 많이 의지했죠. 예.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감독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이 장면에서 최민식 배우 굉장히 놀라운 지점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예, 그 상의를 많이 하고 저도 최민식 선배님한테 많은 의지를 하면서 영화를 찍었던 기억이 있고요. 제가 문득 이 장면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민식 선배님이 카리스마 넘치는 어떤 느낌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겉으로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이 영화에서 임태산 캐릭터와 맞닥뜨린 사람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전부 존댓말조차를 제대로 쓰는 사람이 없는 함부로 말을 하고 임태산과 맞붙겠다고 나서는 순간들이 정작 빛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거는 역설적으로 되게 우습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임태산과 가장 격렬하게 붙는 순간이 영화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순간이 되는 것은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은 장면은 저는 최민식 선배님이 한 임태산의 증언선서 장면이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좋고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이야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지만 임태산이 어떤 인물인지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장면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증언선서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여러분들이 다시 볼 기회가 있거나 한번 기억해 볼 만한 장면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장면은 그 증언선서 장면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스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의 시간이라고 등장하는데요. 극중 캐릭터들이 아주 특별한 선택을 하는 순간들을 담아봤어요. 이 관객들에게 팽팽한 긴장감과 묵직한 감정을 선사한 장면들인데요. 특히 유나를 정말 순정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김동명 같은 경우에는 이 임태산 회장에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마음을 바꿔서 조력자가 됐잖아요. 그 감정의 변화, 어떻게 해서 그 캐릭터가 좀 그런 감정의 변화를 일으켰는지 연기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일단 사실은 임태산과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죠.
물론 뭐 임태사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겠지만 저는 굉장히 뭐 라이벌 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뺏긴 어떤 그런 의미로 하여튼 안 좋은 건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이렇게 쉽게 하고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을 때의 마음은 임태사 못지않게 동명이도 굉장히 큰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하늘로 보낸 유나를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임태산이 제시한 방법에 일리가 있고 설득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설득을 당했다기보다 그의 마음을 이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같이 맞닿아 있는 그 순간이 그 CCTV 가게에서의 어떤 그런 대화를 통해서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임태산의 마음을 잘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때 그 현장에서 느꼈지만 미식 선배님이 그 딱 대사를 할 때 서로 이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자연스럽게 마음이 움직이면서 감정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카메라 앞에서 그 순간이 연기할 때도 기억에 많이 남고 진짜 사랑했구나. 이 남자가 진짜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이수경 씨가 모든 걸 알게 된 뒤에 이제 아버지 임태산과 마주하는 장면에서 참 많이 울었었는데요. 그때 당시 연기하실 때도 상당히 힘든 씬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현장 어떠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찍었던 씬이었는데 아빠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아빠의 원래 모습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아빠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의 아빠가 내 앞에 있으니까 아빠의 모습 자체로 눈물이 많이 났었어요. 연기할 때. 특별히 이렇게 뭔가 감정을 잡기보다는 서로 주고받는 액션과 리액션으로 인해서 감정을 더 잡을 수 있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민식 씨께서는 어떠셨어요? 아버지 임태산의 어떤 부정애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씬이었는데 참 만감 교차하는 장면이죠. 예, 그간의 혈육이잖아요. 예, 혈육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교도소에서 죄수복을 입고 딸과 마주 앉았을 때 그 심정이라는 뭐 이루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그리고 내색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그런 점들이 그리고 그 씬을 촬영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후반부여서 나름대로 많이 축적되어 와 있다는 서로가 어떤 그런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축적되어 와서 수경이가 너무 아주 그냥 진짜 딸내미처럼 아주 그냥 그렇게 해서 해줘서 아주 무리 없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임태산의 얼굴에 이 영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짐작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감독님께서 그러셨나요? 이 임태산의 얼굴에서 좀 담아내고 싶으셨던 이야기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모두 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잘못을 깨닫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부터 그거 자체를 안 하면 더 좋겠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러겠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 순간을 느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다음 행동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실수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거에 헌신하고 그런 과정을 임태산이 겪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화가 시작할 때 이 인물을 느꼈던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면 이 영화는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은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감독님과 배우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침묵이라는 영화가 강렬한 만큼 더 가깝게 다가온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이 시간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왔고요. 지금 이곳 영등포 CGV에서 함께 하고 계신 관객분들 그리고 전국 17개 CGV에서 스크린을 통해서도 함께 하고 계신 관객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GV에서 사실은 유준열 군이 쓴 표현인데요. 그 표현을 제가 표절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마음이 움직이는 영화입니다 라는 소개를 했어요. 근데 저도 그런 표현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영화에는 누군가에게 이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영화의 정보를 다 얘기하면 뭔가 김이 빠지고 그렇다고 영화를 표현하기에는 뭔가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마음이 움직이는 영화고 돌아갔을 때 내일 아침에 어느 한 장면 또 어느 한 장면이 떠오르는 영화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셨다면 그 기억이 우리한테는 기쁨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본의 아니게 좀 분위기가 무겁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영화가 뭐 완벽할 수는 없어도 또 배우들의 연기가 완벽할 수는 없어도 저희들이 정지우 감독과 더불어 우리 또 스텝 제작진들과 더불어 이러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관객들과 소통하고 싶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보여진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 영화를 보시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서 생각해보는 그런 소박한 그리고 진지한 시간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산에 단풍이 점점 퍼지듯이 굉장히 마음에 단풍이 진하게 물드는 것처럼 굉장히 잔상이 많이 남는 영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제가 영화 보면서 그 느꼈던 감정들을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신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제가 정말 사랑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진짜 내가 이 영화를 사랑하는구나. 이 영화는 사실 좀 표현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뭐 반전 영화라는 표현도 이상한 것 같고, 부성애를 다룬 것만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멜로 영화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다 보고 나면은 진짜 우리가 사는 이야기인 것 같고, 우리가 살면서 고민했던 순간들을 이렇게 2시간 안에 담아서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내가 고민했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 이런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장점들 중에 하나이자 가장 큰 이야기,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그런 영화가 아닌가. 많이 웃고 많이 울고 한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감정을 느끼시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영화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지우 감독님이랑은 지금 이번에 2번째 영화인데
감독님 영화를 이제 보고 나면 찍을 때 몰랐던 것들이 완성본을 보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영화가 이런 영화였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 속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영화는 그냥 제가 그냥 뭐 생각하기로는 법정물을 가장한 격정의 멜로 드라마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한번 관객분들이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속아주시고 봐주셔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한번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이시겠지만 이 영화가 또 뒤에 또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 변화를 이제 결말을 알았으니까 한 번쯤 더 보면서 한번 야, 이런 장면이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는 것도 아주 재밌는 일일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한번 보면 좀 아까운 영화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쨌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신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영화 보고 나서 차갑고 냉정해 보이는 영화인 것 같은데 꺼내보면 굉장히 뜨거운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찍으면서 진짜 많이 배웠었고 찍고 나니까 또 찍을 때보다 더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고 오늘 얘기 나누는 걸 바탕으로 또 영화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영화를 또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뭐 최근에 저 영화를 봤죠. 봤는데 보면서 보통 그냥 저때 저런 걸 찍었었지, 저렇게 찍었었지 이런 입장으로 영화를 보게 되는데 두 번을 봤는데 두 번 다 완전히 관객의 입장이 되어서 영화를 본 것 같아요. 많이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최근 몇 년간의 우리 영화를 많이 봤죠. 저도 관객으로 영화를 많이 봤는데 최근 몇 년간을 이렇게 비추어 볼 때 그 뭐 사심이 들어갔겠지만 정말 귀한 영화가 아닐까? 침묵은 한국 영화에 있어서 최근에 정말 귀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 조금 있으시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는데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침묵의 주역분들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이곳과 중계관에서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진실의 퍼즐을 맞춰나가는 쾌감과 강렬한 드라마가 주는 울림이 엔딩 크레딧까지 관객을 꽉 쥐고 흔드는 영화 침묵 11월 2일 개봉합니다. 그때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침묵으로 인해서 특별한 밤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